자, 오늘 12월 24일입니다. 이번에 11월의 이제 마지막 주 시작을 합니다. 월요일. 시장이 아직까지는 빨리 안정세를 취하고는 있지는 못한 모습으로 보이긴 합니다. 환율 부분은 조금 안정화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했는데, 일단 기대감이 조금 갔던 걸까요? 일단 그런 모습은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시장에서 기대했던 대로 이번 12월 달 금리가 일단 좀 낮아질 가능성에 베팅이 조금 나오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10날 지금 결정될 금리가 지금 미국 금리가 4%죠. 그런데 연말 3.75가 될 거다라고 시장 안에서 보고 있는 퍼센티지가 67.3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0.8, 28.5까지 내려오면서 일단 12월 달에 금리가 아마 동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현재로서는 67.3까지 지금 올라가 있고, 이런 부분으로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은 일단은 기대감이 이렇게 되겠죠. 미국은 금리가 일단 하락을 한다.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다시 투자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살아날 수가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돼서 시장이 이전처럼 오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투자는 AI 투자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강세로 갈 수 있는지를 조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라든지 하는 환 자체가 상대적인 강세를 일단은 보여줄 가능성이 생길 수 있겠죠. 원강세 부분을 인한 외국인들의 매수, 이런 부분이 일단은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다시금 약세에서 시장의 강세 전환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뉴스인데, 일단 우리 시장을 일단은 보게 되면은 우리 시장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는 일단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는 있는데, 환율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환율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환율 차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아직까지는 안정을 못 취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제 환율 자체가 1,500원 언저리까지 일단 올라는 간다라고 그렇게 이제 코멘트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환율에 대해서도 시장 안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는 얘기를 계속 하고는 있어요. 어떻게 얘기는 나오고 있냐 하면, 최근에 이제 높은 환율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환율은 결국은 안정을 취할 거다라는 얘기들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앞서서 얘기를 한 대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우리 환이 안정을 취해주는 그런 제스처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도 일단은 원하는 약세로 갑니다. 어제 금요일날 강세 움직임 좀 있었고, 오늘은 또 약세 부분으로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도 이제 뭐 거의 다 온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기대감은 일단 있는 것 같은데, 장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좀 환이 약세로 가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외국인들 매매가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매 동량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그쵸? 오후 지금 시장 돌아서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서 환 자체가 약세로 보이고, 이로 인한 외국인들의 매매 자체도 매도로 지금 다 돌아섰습니다. 내일까지는 흐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바로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앞서서 얘기를 했던 부분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가고, 뭐 이게 지금 시장 안에서는 조금 반대로 가는 듯한 모습 또 조금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아래쪽, 코스닥에서 아래쪽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선물은 또 위쪽 방향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포지션 자체가 양매수죠, 그렇죠? 양매수를 해주는 포지션이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양매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수가 위로 벌어지든지 아래로 벌어지든지 뭐 이러면서 방향성을 아직까지 못 잡고 있는 것도 외국인들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여기 포지션이 일단 잡히는 모습이 보여야 시장은 조금 더 안정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일단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 IT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얘기가, 제가 오늘은 그렇게 매매를 안 할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샀는 것도 굳이 막 이렇게 팔 이유도 없고, 이게 지금 현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금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온전히 미국 시장이 한번 반영이 되는 게 필요해요. 아마 오늘 저녁에 그런 모습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조금 기대를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은 일치를 했어요. 저점은 일치를 일단 시켜놔놓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버티고 있는 중인데,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을 일단 해드렸고, 그렇죠? 일단 올라가면 첫 번째 저항 포인트, 두 번째 저항 포인트를 일단 보는데, 원래는 이제 시장이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여러분들 혼자 만약에 매매를 할 때는, 시장이 하방으로 갈 때는 원래는 그냥 안 하고 쉬시는 게 가장 좋아요. 쉬시는 게 좋은데, 우리는 뭐 쉬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시장이 이렇게 하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때는 계속 무슨 마음을 가지냐 하면 시장이 여기서 꺾이면은 물량 정리해야 된다. 시장이 여기 꺾이면은 물량을 정리해야 된다. 안 꺾이면 몰고 간다. 그걸로 갑니다. 항상. 이 위에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뭔가 신규 주도주를 공략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추세가 이렇게 타면 추세를 이렇게 위로 올라서고 난 다음에 보통 시장 주도주가 언제 나오냐 하면 요거 돌파했을 때 시장 주도주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돌파할 때 주도주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강세 보였던 게 이때도 같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일반적으로는 주도주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시장이 만약에 거기까지 기다려버리면, 이렇게 됐다. 거기까지 기다리면은 종목들 다 놓치는 그런 경향이 일단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장에서 종목들은 계속 그렇게 교체를 좀 하게 해가면서 데미지가 좀 있더라도 주도주를 최대한 잡아서 저번처럼 10-20% 이상 수익 나는 종목을 잡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여기서 부러져도 다시 점검을 할 거고, 여기서 부러져도 다시 점검을 할 겁니다. 안 부러지면 계속 몰고 와서 추세 전환하고까지 가는 데까지 계속 몰아갈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코스닥도 일단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시장의 추세가 완전히 깨진 건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살짝은 이탈을 했습니다만은 추세에서 이탈을 해서 무너졌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은 지금은 아니고요. 추세가 여기서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이렇게 박스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박스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는 좀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돌파를 해서 주도주 나오면 여기 돌파하는 부분도 한번 체크하고, 여기 돌파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돌파 부분도 이제 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시장 대응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전에 막 시장이 우리가 반도체에서 2차전지로, 2차전지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바이오로 막 흔들릴 때 잘 따라오신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 트레이딩을 이제 처음으로 다시금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방어적으로 본다. 이렇게 아예 다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해도 그분들은 늦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좀 손실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신규로 오신 분들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깨지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일부 종목을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되었든 오늘도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오전부터 순매수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종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매수가 들어오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 매수는 지금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시장이 밀리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첫 번째로 보이는 종목은 일단 큐리오스 바이오 보이긴 한데, 여기 지금 첫 번째 진폭이 요거잖아요. 그쵸? 요 진폭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흐름 돌린 걸로 보이긴 합니다. 흐름이 돌리는 걸로 일단은 보이고는 있기 때문에 일단 개별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큐리오시스는 관심 종목에 일단 넣어 두시고, 이 종목은 이탈 가격을 얼마로 보시면 되냐 하면 56,700원입니다. 9,700원. 목표는 96,000원. 기억을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기억을 일단 해두시고, 자, 종목들 보도록 합시다.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하방입니다. 상방 아닙니다. NC소프트는 요거는 지금 요번에 올라가는 부분이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V자 반등하다가 이전 저점 살짝 이탈이에요. NC소프트는 이거는 밑에서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고요. 최소한 가격이 25만원 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어도. 시장 안에서는 그 미국, 중국하고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 게임주들도 한번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는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주를 이전에 우리 게임주를 보는 시각으로 보는 건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게임주가 막 주가 많이 좋을 때는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 중국이 자기네 게임 자체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임을 가지고 가서 그냥 판매만 하고 막 이런 시절에 우리나라 게임들이 굉장히 좋았지. 지금은 중국도 게임을 엄청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들은 좀 보수적으로 계속 볼 거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현대건설기계 오늘 이제 반등하다가 대부분 윗골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이 좀 힘들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종목을 보면, 종목은 그냥 흐름으로만 봅니다. 이 종목은 그냥 이 흐름이다. 길게 일단 이렇게 보면 캔들이 몸통, 꼬리 뭐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종목은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아마 보이실 거고, 윗골이 에너지 치고 지금 아래쪽에서 보면 요 밀리고 난 다음에 오르고 다시 밀렸다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만, 요 흐름만 그냥 따라간다, 요 흐름만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시장은 하루하루의 등락을 따라가기에는 좀 많이 힘든 시장으로 보이긴 해요. 참고 일단 하시고, 종목들 중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진칼처럼 아직까지 상방으로 전환이 안 돼 있는 종목들
종목들도 있죠. 아직 상방으로 전환이 안 돼 있는 종목들도 있죠. 하방으로 가는 종목은 안 합니다. 그냥 관심 자체를 끄세요. 그 다음에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만히 보면 이런 걸 확장이라고 하는데, 주가가 이전에 저항이 되고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를 하면 여기가 지지라인이죠. 지지라인 여기 잡아놨더니 여기 이탈을 했죠. 이탈하고 지금 다시금 올라서고 있죠. 이런 걸 확장이라 그래요. 확장은 좋지 않습니다. 항상 확장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요때 역피보나치를 끊는 겁니다. 피보나치를 끄면 이 종목이 이제 여기 흐름을 타고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라인이 있죠. 61.8%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꺾이면은 다 빼야 된다. 오늘 피보나치, 역피보나치 관련돼 가지고 질문이 좀 있어 가지고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삼령이라든지 동아소시오홀딩스, 현대위아. 현대위아는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건 뭐 장기 종목이라고 말씀을 일단 해드린 거죠. 지금 보는 부분은 이렇게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패턴에서 하단에서 지금 그냥 계속 밀리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신영증권 있고요.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33만 안 뜨면 돼요. 33만 안 뜨면 됩니다. 그리고 DN 오토모티브, 대덕전자, 한미글로벌, 대한제강, 대청단조, 뭐 이런 종목군들 지금 보이고는 있는데 크게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HL 만도도 중기적으로 봐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박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 이렇게 불같은 수익률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안정성을 보이긴 합니다. 실적이 되는 실적 대비해서 바닥에 깔린 종목군들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 원래 세웠던 중기적인 전략대로 그렇게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APR 올라오는데 오늘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이제 중국이 일본의 화장품까지도 제한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APR 경쟁 상대가 일본 기업이거든요. 일본 기업입니다. 예전에 이제 중국 시장 부분 진출할 때도 일본 때문에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시장 안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고, 오늘도 내 독보적인 성장은 왜 멈추지 않는가, 뭐 이런 리포트가 떴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2026년도에 일본하고 미국형 쪽으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 일단 있고요. 미국 쪽은 성장이 한 31%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본 쪽도 한 29% 정도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저는 이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렇죠, 어차피 고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합니다. 단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모든 종목의 가장 큰 악재는 주가 많이 오른 겁니다. 주가 많이 오른 거라서 지금은 이전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일정 부분 박스 정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니까 그렇게 기억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전 고점까지 가는지 한 번만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건 지금은 안 해도 저는 별 관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지고 난 다음에 올라올 때는 항상 한 번은 확인하고 가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종목이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다가 추세가 깨지지 않고 뭐 올라가는 거 말고 추세가 이렇게 깼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게 요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가 중요한 거냐,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 뭐 어차피 상승으로 가니까. 근데 보통 그렇게 가기보다는 대부분은 이렇게 패턴을 한번 보여줘요. 패턴을 한번 보여주면 요때는 여기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요게 사실은 버리는 파동이 되거든요.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걸 버립니다. 이전 고점까지 부딪히고 난 다음에 밀렸다가 돌면은 요때부터는 공략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전 고점까지 가는 걸 한번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전 고점까지 잡고 이렇게 목표를 좀 잡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만약에 중간에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또 보이다가 지금 올라가고는 있는데, 올라가다가 중간에 샀는데 이게 중간에 부러지면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돼도 애매하고요. 그렇죠? 하락 직각삼각형이죠.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전부터 올라오던 추세가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서 이게 추세가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 요게 추세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부러졌거든요. 그래 지금 뭐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파동 한번 보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고민 조금 해봐요. 이번에 돌파 실패하면 일단 무조건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삼성전기는 오늘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오늘 시장 자체가 너무 좀 생각했던 대로 안 움직이는 거야. 원래 저는 좀 기대를 했거든요. 뭘 기대를 했냐 하면 미국의 금리나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오전에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 이제 환이 돌아서면 외국인이 먼저 움직이는 거니까 환만 돌아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환 못 돌아서고 오전에 매수했던 외국인들 지쳐서
매도로 변환되고 이렇게 딱 되니까 더 기다려야겠다. 지금 좀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IT 종목들 중에서 빠릅니다. 대형주들 중에서 지금 보면 삼성전자 이거 가만히 한번 보면 여기 지금 하락 추세 이렇게 뚫어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뚫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 보면 삼성전자는 그냥 하락이고요. SK 하이닉스 보면 SK 하이닉스도 지금 하락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꺼놓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약해요. 심지어는 D램 가격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빠지는 거죠. D램 가격 오른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D램 가격 상승을 시켰다라는 것도 아니면은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못 오르잖아. 그걸 알고도 사람들이 지금 팔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약하단 말이죠. 근데 삼성전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삼성전기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기는 지금 보면은 추세 넘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매수를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이 사실은 이까지 올라가는 거 한번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우리 그 예전에 얘기를 할 때 그 얘기했다, 그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 얘기를 해서 제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딴 거는 외울 필요 없고 한 가지만 외우자. 우리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보면 1번 오르는 파동, 2번 조정 파동, 3번 오르는 파동, 4번 조정 파동, 5번 오르는 파동, 그 다음 A, B, C 이렇게 되는다. 흐름 자체가 보통 이렇게 잡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정확히 안 맞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1번이고요 오르는 파동, 여기 2번 파동 조정 파동, 여기 3번 파동 오르는 파동, 여기 4번 파동 조정 파동, 이게 5번 파동 오르는 파동 이렇게 했는데 항상 1번 파동보다 몇 번 파동이 길다? 3번 파동이 1번 파동보다는 길어요. 최소한 1.618배 이상은 깁니다, 이게 보통은. 그래서 보통 3번 파동은 무조건 잡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이때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이때 매수를 했다, 돌파를 하는 모습 보여서 이때 매수를 했는데 이게 금방 꺾여가지고 팔아는 모습이 일단 보였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피보나치를 딱 갖다 대서 피보나치를 갖다 댔을 때 여기 꺾였다,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요거 피보나치를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이게 이렇게 추세가 꺼지니까 여기 50% 지점에서 추세 전환시키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 이건 잡아야 된다. 왜 잡아야 된다? 이게 3번 파동일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거 올라가는 게 1번, 요게 2번, 이게 3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잡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다. 이것도 여기서 잘못 꺾이면은 이게 1번, 이게 2번, 이렇게 3번을 갚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진짜 아파요. 그래서 처음에 추세가 깨지고 난 다음에 돌파했다가 밀릴 때는 무조건 이거는 비상이거든. 요 나오는 위치가 위치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삼성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은 안 한 상태고, 만약에 하신 분들은 이거 뭐 흐름만 안 깨지면 관계없는데 일단 오정전주로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 고점 무조건 뚫거나 아니면 이전 고점은 한번 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삼성전기까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렸고, 코스닥에서는 일단 스맥 있고요. 스맥, STI 있고, 오전에 제가 고민했었던 서진 시스템 15%까지 올랐네요. 요거는 멈췄다 다시 가면 그때 합시다. 천천히 멈췄다 다시 가면 그때 하도록 하고, 요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오전에 제가 공략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거 말자 라고 얘기를 했던 주된 이유는 여기 지금 61.8% 이탈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목표를 잡기가 조금 애매해요. 목표 잡기 조금 애매하니까 멈췄다가 다시 가는 거 보고 그때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관심 종목에는 넣어두시고, 일단 넣어두시고, 그다음 로보티즈 있고요. 로보티즈도 이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이번 파동은 사실은 버려야 되는 파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돌파해서 올라가면 이전 고점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가는지 안 가는지 봐야 돼요. 가지고 계신 분들 아직 추세는 넘지는 않았는데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루닉스 뭐 반등해야 되는 타임에서 반등은 하고 있고, 큐리오시스, 모비스, 현대머티리얼즈,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 근데 코스닥에서도 지금 굉장히 뭐 강세를 보이는 외국인들 매수 한 종목군들은 없고요. 웹젠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다 한계가 있다고 봐요. 아래쪽에서 지금 뭐 좀 반등을 하는데 그게 의미 자체는 일단은 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ISC 그쵸? 이것도 의미는 있죠. 어제는 말씀을 일단 해드렸는데 사지는 않았어. 내일 봅시다. 전부 다 고용 반등 중이고요. 그쵸? 지금 막 시장 안에 종목군들이 막 뒤섞여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쪽이다,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끝났다, 미리 들어가자, 이쪽도 있는 것 같고, 아니다,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쪽도 있는 것 같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섞여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수급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수급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급이 한쪽으로 몰려야지만 주도 나오고 뭐 시장도 강세일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수급이 굉장히 얇게
너무 흩어져 있어요. 너무 흩어져 있어서 수급이 한쪽으로 몰리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좀 있어 봅시다. 오늘 좀 있어 보고 내일 중요한 결정들을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제가 무료 방송이 있는 날인데 그래도 제가 메신저하고 문자 통해서 열심히 전달해 드릴 테니까 무료 방송보다는 내일 중요한 건 결정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리고 시장이 내일 급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급반등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아시아 시장 말고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이제 시작되는 미국 시장, 유럽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일부터 우리 시장 방향성이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될 건지 결정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 오늘 하루는 이렇게 보내고 내일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이고 내일 무료 방송에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오셔도 되고 한국경제TV로 오셔도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